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의 날을 맞아 물가 안정과 주가 상승, 범죄 감소 등의 국정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 탈환을 위해 공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 5곳을 경합지역으로 추가하고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입국 과정에서 소시지, 육포, 비프저키, 햄 등 육류 및 유가공품이 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반복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2년간 약 126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뉴욕시에 뉴욕주가 15억 달러 예산을 추가 지원합니다. 연방정부와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공사 중단 위기를 맞고 있는 뉴저지와 뉴욕을 잇는 터널 공사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법원의 판결로 일부 진전을 보였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의 날을 맞아 물가 안정과 주가 상승, 범죄 감소 등의 국정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 트루소셜에 행복한 대통령의 날, 물가와 인플레이션은 크게 내려갔고 주식시장과 여러분의 401k는 크게 올랐다면서 우리 군은 강하고 법 집행기관은 훌륭하며 국경은 100% 안전하다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살인과 범죄가 기록적인 최저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강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메릴랜드에서 하수관 파열이 발생해 수억 갤런의 생활하수가 포토맥강으로 직접 유입됐다면서 민주당 소속인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포토맥강에서 거대한 생태재앙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이는 특히 웨스무어 주지사를 포함한 지역 민주당 지도자들의 심각한 관리 실패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사람은 다리도 재건하지 못하는 바로 그 주지사라면서 지역 당국은 이 재난을 적절히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연방 당국에 즉각 필요한 관리, 지휘, 조정을 제공하라고 지시한다면서 연방재난관리청이 대응 조정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포토맥강은 수도 워싱턴 DC의 주요 수자원입니다. 지난달 19일 메릴랜드 주에서는 대형 하수파이프가 붕괴하면서 수억 갤런의 생활하수가 포토맥강으로 흘러들어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최근 고물가, 주가 폭락,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NBC 방송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9%에 그쳤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1%에 달했습니다. 가장 큰 균열은 그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농민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과 강경 이민 정책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면서 농업계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미국산 대두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 가까이 급감했고 그 사이 브라질의 점유율이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강경 이민 단속으로 농장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전직 농업 관료들과 단체장들은 미국 농업의 광범위한 붕괴를 경고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을 결정하자 아이오와주 축산 농가들은 미국 농가를 신뢰하지 않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시작한 라티노 유권자들의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강경한 이민 단속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출연한 라틴계 팝스타 배드버니의 공연을 역겹다고 비난한 것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확보했던 젊은 남성 투자자들의 배신감은 암호화폐 반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로 지난해 10월 12만 6천 달러를 넘어섰던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7만 달러 아래로 추락하며 사실상 대선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들 투자자 그룹은 트럼프의 약속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자 이젠 강력한 비판 세력으로 돌아섰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 탈환을 위해 공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 5곳을 경합지역으로 추가하고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근 연이은 선거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 하원 선거위원회는 공화당이 장악한 지역구 5곳을 새로운 공약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탈환을 노리는 경합 지역이 총 4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5곳은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까지 포함해 주목됩니다. 콜로라도 제5선거구, 미네소타 제1선거구, 몬태나 제1선거구, 버지니아 제5선거구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공화당 낸시 메이스 하원 의원이 주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된 사우스캐롤라이나 제1선거구도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이들 지역이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3%포인트 이하의 격차로 승리한 곳이란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확장 전략은 최근 선거에서 연이어 거둔 승리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치러진 모든 특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극적으로 긍정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하원 의석은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이 214석이며 3석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단 3석만 확보하면 하원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심상치 않은 여론을 감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하원 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오는 19일 조지아주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는 오는 3월 10일 연방 하원 제14지역구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제부터 조기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이 지역 중심 도시인 롬을 방문해 자신의 경제 성과를 홍보하고 공화당 후보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입국 과정에서 소시지 육포, 비프저키, 햄 등 육류 및 육가공품이 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검역 과정에서 적발되면 물건 압수는 물론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고 반복 위반 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2일까지 입국자들에 대한 농축산품 검역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특히 지난해 상대적으로 불법 반입이 많았던 국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입국하는 노선을 위험 노선으로 지정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 우선 검색과 탐지견 투입 횟수를 늘린다 밝혔습니다. 베트남, 중국, 몽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등이 언급됐습니다. 미국은 위험 노선으로 별도 지정되진 않았지만 이는 단속 강화 노선 지정 여부일 뿐 반입 허용이나 상대적으로 감시를 느슨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만큼 미주 한인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 육류 관련 성분이 포함된 물품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려던 대만인이 한화로 최대 50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알려졌습니다. 대만 국적 A씨는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검역당국의 제지로 소지품 일부를 압수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가 배포한 동식물 검역 안내 자료에 따르면 동물 검역 반입 제한 품목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및 육가공품은 물론 반려동물 간식도 검역 대상에 포함됩니다. 식물 검역 품목도 엄격해 과일류와 종자 등 대부분의 식물이 금지 품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수준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역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검역본부는 부득이하게 휴대한 경우 반드시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가 뉴욕시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15억 달러 예산을 추가 지원합니다. 최근 뉴욕시 감사원은 뉴욕시가 향후 2년간 약 126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2025-26 회계연도에 약 10억 달러, 2026-27 회계연도에 약 5억 1천만 달러 주 예산을 뉴욕시에 추가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5억 1천만 달러는 매년 계속 지원되는 상시 예산으로 과거 주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부 비용을 뉴욕시가 대신 부담하게 된 것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약 3억 달러가 청소년 프로그램에 1억 5천만 달러는 판매세 수입 환원, 6천만 달러는 공중보건 예산에 배정됐습니다. 나머지 5억 달러는 협의를 거쳐 공동 우선 과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강한 뉴욕시는 곧 강한 뉴욕주를 의미한다며 이번 지원이 시 재정 안정과 필수 서비스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전임 행정부의 재정관리 실패로 발생한 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지원은 시청과 주 정부가 협력해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감사원은 뉴욕시가 향후 2년간 약 126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맘다니 시장은 예비비 활용과 기관별 지출 절감, 예상보다 높은 세수 반영 등을 통해 적자를 약 70억 달러 수준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행정부는 최근 뉴욕시 무상보육 대상 연령을 기존 3, 4세에서 2세로 낮추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참여 가능합니다. 에미리스 뉴욕시 아동보육 담당 국장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2세 아동을 위한 무상 보육 서비스 투케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첫 단계로 올 가을 2세 아동 약 2,000명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보육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지역, 현지 보육시설이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지 여부를 바탕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육 서비스 제공자들은 낮은 보육 교사 임금 및 지원 문제로 인해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리스 국장은 현재 시 정부 역시 보육교사 임금 및 지원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임금 인상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투케어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고 무상 보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기존 3K, 프리-K 제도를 확장해 생후 6주부터 5세까지 아동을 위한 고품질 무상보육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해왔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해왔으나 호컬 주지사는 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공사 중단 위기를 맞고 있는 뉴저지와 뉴욕을 잇는 터널 공사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법원의 판결로 일부 진전을 보였습니다. 연방 정부가 지난해 동결한 약 2억 500만 달러 중 3천만 달러가 지급됐으나 1억 7,500만 달러 지급을 두고는 여전히 분쟁 중입니다. 앞서 뉴욕, 뉴저지 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불법적으로 중단했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급 재개를 명령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이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연방 정부는 첫 분할 금액 3천만 달러를 지급한 것입니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허드슨강을 가로지르는 기존 터널을 재건하고 새로운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안전한 자금 확보 전까지 공사 중단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북동부 철도망의 핵심 구간인 포털 브릿지 교체 공사가 최종 단계에 들어가면서 NJ 트랜짓과 암트랙이 약 한 달 동안 열차 운행을 대폭 축소합니다. 평일엔 글래드스톤 지선, 모리스타운선, 몽클레어, 분튼선에서 펜스테이션으로 가는 미드타운 직행 열차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해당 열차들은 모두 호보켄으로 우회 운행됩니다. NJ 트랜짓은 패스트트레인 및 페리와 연계해 출퇴근 시간대에 미드타운을 오가는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철도 티켓 및 패스는 NJ 트랜짓 버스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가 성기능 개선을 넘어 심혈관 건강과 대사질환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학술지 월드저널 오브 맨스헬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 복용이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 감소, 당뇨병 관리, 전립선 비대에 따른 배뇨 증상 개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선 약 3천만에서 5천만 명의 남성이 발기부전을 겪고 있으며 40세 이상 남성의 거의 절반이 관련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약물을 복용한다고 밝힌 비율은 4명 중 1명꼴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인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등은 PDE5 억제제로 분류됩니다. 이는 혈관을 좁혀 혈류를 감소시키는 효소의 작용을 차단하는 약물입니다. 쉽게 말해 해당 효소가 활성화되면 혈관에 수축해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않는데 이 약은 그 작용을 막아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그 결과 전신의 혈류가 좋아지며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발기부전 약물 복용이 심장질환, 뇌졸중 위험 감소, 당뇨병 관리, 전립선 비대와 관련한 배뇨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혈류 개선과 근육 이완 효과 덕분에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전립선과 방광 기능도 일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은 당뇨병 환자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 고혈당으로 인한 혈관 손상과 신경 손상이 발기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PDE5 억제제 사용이 당뇨병 환자의 발기 기능 개선뿐 아니라 전반적인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12일 2026년 제1차 세계 한인회장 대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세계 한인회장 대회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회 운영의 최고 의결, 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재외동포청장에서 민간 이양합니다. 아울러 한인사회 대표성을 가진 네트워크가 되도록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 참석한 한인회장 전원이 참여하는 세계 한인회장 총회를 신설하여 동포사회의 공통 현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 따라 오는 3월 9일 초대 민간 운영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가 8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잭슨 목사는 지난 2017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10년 가까이 투병해왔습니다. 잭슨 목사의 가족은 오늘 성명에서 고인의 타계 소식을 알리며 우리 아버진 가족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사람들, 목소리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봉사자였다고 추모했습니다. 1965년 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잭슨 목사는 엘라베마주 셀마에서 흑인 시위대가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그는 흑인 인권 운동에 뛰어들었고 1984년과 88년 대선 당시 그는 민주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인근 포더킷 지역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총격이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총 3명이 사망했으며 중상을 입은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이 특정인을 겨냥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가족 간 분쟁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와 용의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경기장에선 여러 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아이스하키 경기가 진행 중이었으며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안전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주 서밋 카운티 지방법원의 카렌 로메오 판사는 지난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오로라에 거주하는 30세 한인 남성 김모 씨에게 성범죄자 전용 보호관찰 5년, 징역 21일, 보호관찰 감독비 $3,000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8월 콜로라도주 서밋 카운티에서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 인터넷 아동 성매매 단속 작전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수사당국이 은밀하게 진행한 인터넷 작전 중 아동과 성행위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성행위 대가를 지불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는 현장에서 인터넷 아동 유인 및 아동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다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